안녕하세요. EY 한영 산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변준영입니다. 지금부터 초불확실성 시대 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한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The Great Divide 2를 주제로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신냉전 시대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지정학적 위기가 더해지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장표는 글로벌 매출 1위 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지난 10년간 주가 차트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락다운 등으로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넷플릭스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빠르게 성장하던 구독자 수가 감소하였고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후 24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실적은 다시 예전의 수준만큼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넷플릭스는 이와 같은 실적 부진의 위기 상황에서 세 가지 전략을 통해 다시 과거 수준의 실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차별화된 컨텐츠 서비스를 통해 고객 락인 효과를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컨텐츠를 현지화하고 구독률을 인하해서 3년간 북미 대비 10배 높은 구독자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구독 플랜에 더해서 저렴한 모바일 전용 플랜과 광고형 플랜 상품 등을 출시해서 고객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경쟁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안 넷플릭스의 주가는 최저점 대비 무려 170% 이상 증가하면서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와 같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 레질리언트한 기업들의 성공 공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영 환경은 다양하면서 파괴력이 강한 디스럽션들에 의해 예측이 불가능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주요 디스럽션 영역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디지털 기술 혁신, 사이버 시큐리티, 인적 자원 관리 이슈, 친환경 이슈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 변수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40년간 S&P 500 기업의 평균 수명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1980년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36년이었는데요. 이에 반해 현재 절반 수준으로 급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과거 경제 사이클에 따라 연동되어 왔지만 최근 10년간은 다양한 대외 경제 변수에 따라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스럽션들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성과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차별적인 역량과 성공 공식은 무엇일까요? EY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회복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가 기업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질리언트한 기업이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회복 시에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레질리언트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약 4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EY 한영의 분석 결과 레질리언트한 기업은 다음 4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질리언트한 기업은 위기 상황에 사전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 왔습니다. 둘째, 미래 캐시카우가 될 만한 유망한 차세대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 체계를 과감하게 수정하여 신속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질리언트한 기업의 첫 번째 특징인 선제적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업들은 과도하게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과감한 자선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EY 글로벌의 CEO 아웃룩 서베이에 따르면 향후 1년 내 분할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니즈가 50% 가까이 될 정도로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제적 포트폴리오 최적화의 첫 번째 사례는 IBM입니다. AI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왓슨 헬스 사업은 오진율 증가, 성장 둔화 등으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을 추진했고 매각 대금을 핵심 사업에 재투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IT 인프라 중심의 핵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 솔루션 기업, 멀티 클라우드 기업을 인수했으며 관련 미래 사업인 퀀텀 컴퓨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재편을 통해 IBM은 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최적화 사례는 미국의 선도 언론사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온라인 미디어와의 경쟁으로 광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포츠 구단 등 다수의 비핵심 사업과 자산을 매각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했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 컨텐츠 강화에 적극 투자해서 디지털 구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유료 구독자 수가 급증했으며 디지털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주가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성인 업턴에 대비한 차세대 성장 엔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6개 기업들은 각 산업을 대표하는 선도 기업들인데요. 4세대 사업 매출 성장률이 전사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경우 과거에 그래픽 카드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2010년대부터 AI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서 AI 칩이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차세대 성장 엔진 육성을 위해 레질리언트한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선도 화학 기업 솔베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미래 전방 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00년대 말 커머러티 케미칼 시장은 중국산 저가 전략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지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솔베이는 항공, 우주, OLED 등 유망한 전방 산업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스페셜티 케미칼 사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다수의 커머러티 케미칼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매출의 약 70%가 스페셜티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도 함께 크게 개선됐습니다. 금융업에서도 차세대 성장 엔진을 확보해서 성장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락의 사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연금 시장의 성장, 투자처의 다변화, AI 도입 확대로 인해서 자산 운용 역량의 중요성이 확대됐습니다. 블랙락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사의 자산 운용 솔루션 알라딘의 고도화에 집중했습니다. 트렌드 변화에 맞게 대체 투자형, ESG 투자형 솔루션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고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M&A와 제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라딘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능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고객 락인과 크로스셀이 확대되어 수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성인 사업 지속성을 위한 오퍼레이션 엑설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Y 글로벌 CEO 아웃룩 서베이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오퍼레이션 비용이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기업 M&A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오퍼레이션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핵심 혁신 분야는 오퍼레이션 영역입니다. 지금부터 레질리언트한 기업들이 오퍼레이션 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는 맥도날드입니다. 2010년대 중반 소비자들의 웰빙 선호 트렌드에 따라 패스트푸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운영 모델을 혁신했습니다. 먼저 실적이 좋지 않았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고비용의 직영 체계에서 국가 단위로 로열티를 계약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앱과 키오스크를 통해 디지털 주문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화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맥도날드는 비용 구조가 대폭 개선됐으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실적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계 매출 1위 패스트 패션 브랜드 자라를 보유한 인디텍스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홈웨어 수요 증가, 매장 방문 감소 등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인디텍스는 AI 기반 수요 예측 및 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전 사업 영역을 효율화시켰습니다. 매장 수 최적화 등을 통해 오프라인 운영을 효율화하고 애슬레저 등 고수요 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통해 소비자 변화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요 변화에 최적화된 재고 및 생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디텍스는 팬데믹 전후로 경쟁사 대비 월등한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질리언트한 기업의 특성인 위기관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저희 EY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역량 프레임워크인데요. 거버넌스, 예측, 모니터링, 레질리언스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역량은 역시 레질리언스 역량입니다. 레질리언트한 기업들은 이와 같이 전략, 재무, 인사, 운영 등 전사 각 펑션별로 세부적인 회복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코닝입니다. 2000년대 초반 코닝은 링 오브 디펜스라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통해 닷컴 버블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위기의 지속기간과 강도에 맞춰 위기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각 단계별 펑션별 세부 운영 방식을 체계화했습니다. 코닝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위기 이후에 경쟁사보다 우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영 환경, 업의 특성, 경쟁 구도 등 다양한 변수에 맞춘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초불확실성 시대에 회복 타격성을 확보하는 기업들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추기 위해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EY 컨설팅 AI 리더인 김수현 파트너가 레질리언트 기업이 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